네, 화제 이슈 콕집에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 가졌죠. 관련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시간여 동안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협상이 마친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전 6시,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이었던 오전 6시에 브리핑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첫 발을 잘 뛰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았다. 큰 틀에서 잘해보자라는 데 이제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70분간의 탐색전은 사실상 이제 미국의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우리는 상호 관세 부과 D-Day가 벌써 7월 9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 철폐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을 했고요. 예. 대신에 우리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 또 하나가 조선업 분야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70분간 회담이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는 2+2 협의 이후에는 이제 산자부 장관 예.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가 또 이제 협의를 이어갔는데 여기서 크게 4가지 분야의 합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관세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 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경제안보 분야, 예. 투자정책 분야, 통화정책 분야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한국과의 협의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내주에 양에 관한 합의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미국 측에서도 뭐 이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미국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뭐 관세를 면제하거나 예.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얘기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통상의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라면서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미국은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협상은 서두르는 자가 손해를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양해에 관한 합의 또는 기술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조건인지 그리고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지금 미국도 지금 급해졌어요. 7월 9일이 예. 다가오는데 90여 개국 가운데 한 군데도 합의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굵직굵직한 오래 걸리는 논쟁거리는 잠시 뒤로 미루고 예. 가능한 다른 나라와의 어떤 큰 틀의 잠정 합의, 양해각서를 서둘러 체결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반발 시위도 격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서 세부적으로 밝힌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 7월 관세 패키지 관세 폐지를 위한 목적으로 7월 패키지 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 폐지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앞서 일본과의 전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1차 이제 미일 양자 협상에서 일본이 자동차, 철강에 관한 예. 이 관세를 좀 재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일본만 특별 대할 수 없다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리는 똑같이 한국에도 적용될 네.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관세 자체보다는 무역 적자 해소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입 확대 요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관세 인하에는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우리도 관세 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상하는 조치를 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입장이지만 우리가 유리한 카드가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조선업 협력 카드가 있기 예.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한국에 우호적으로 이제 이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앞서서도 뭐 짚어주셨잖아요. 4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심을 두고서는 협상을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고 있는데 4개 분야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일본하고 협상할 때처럼 깜짝 등장을 하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4개 분야의 경제 안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안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가 지금 실장 협상 테이블에 오르진 않았지만 결국 물밑이나 실무 협상에서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제 이번
2+2 협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5월에 미 USR 대표가 방한하게 됩니다. 네. 4개 부분 이제 논의 의제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제 전화할 당시에도 방위비 문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쇼핑 딜을 이제 방식의 협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특히 캠페인 당시에는 한국을 머니머신 그러면서 약정된 금액보다 예. 9배 이상 더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가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해당 논의가 나온다면 최대한 어떤 조정의 폭을 이제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와 똑같이 방위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새벽이었죠. NIT,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한국과 일본 등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통상협의 그 과정에서 이 논의도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달러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업의 SOS라는 것이 바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바로 K조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동맹국으로부터 배를 선박을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1920년대 제정된 해운법, 이른바 존슨법 때문에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 항구로 오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까지 한국을 위해서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 해군의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360여 척의 배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 시장 1,500조 원의 시장이 열립니다. 국내 조선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인데 한국이 최고의 선박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과연 미 해군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과연 한국까지 와서 유지 보수할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미국이 배를 사주는 대신에 미국 내 조선수에 투자하고 기술 이전해주고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를 데려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도 조선업은 지금 이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해서 일감은 많이 수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런 리스크 요인을 좀 갖고서 임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만 이제 관세 충격 덮치기도 전에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전분기보다 뒷걸음질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측에서는 관세 전제 본격화하면 성장률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관세 전쟁 탓에 한국이 폭삭 망의 수다가 IMF의 진단입니다.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 1%포인트 낮췄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1분기의 성적표가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째 제로 성장, 한국 경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간 소비 부진하고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정부 지출 모두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역성장한 겁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한국 경제 성장이 멈췄는데 2분기부터는 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녹아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듭니다. 따라서 아마 2기 행정부,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제세 동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재정정책,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과 더불어서 한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이 멈춘 한국 경제의 피를 돌게 해야 되는 의무를 따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첫발은 나쁘지 않게 뗀 것 같지만 앞으로 있을 실무 협상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전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